안녕하세요. 파파앤선의 선입니다. 파파앤선의 파파입니다. 오늘은 그 투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이렇게 리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책 한 권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이라고 그러면 바이블이라고 그러는데 투자에 있어서의 특히 주식 투자에 있어서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는 피터 린치의 월가의 영웅이라는 책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지침서와 같은 거. 요새 청소년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투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죠. 주식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뭐 채권이라든지 요새는 또 코인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투자 수단들이 있는데 그런 투자에 대한 어떤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가 접근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운 주식 투자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투자라는 것은 결국은 부자가 되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얘기죠. 어떻게 그러면 돈을 많이 벌고 어떻게 돈을 벌 것인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가 있는 건지 그게 대한 고민인데 크게 뭐 네 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주식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채권이라든지 코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투자 수단들이 있는데 이 책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투자 수단 중에서도 역사상 가장 빨리 부자가 될 수 있는 투자 수단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주식이 가장 큰 높은 투자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었다. 미국 사회에서 미국의 지난 50년, 60년 정도 돌이켜 봤을 때 50년, 100년 정도 자본주의 역사가 가장 발전돼 있고 크다고 할 수 있는 미국 사회에서 가장 좋은 투자 수단은 역시 주식이었다. 연평균 수익률을 봤을 때 그런 내용들이 적혀 있는 거고요. 근데 주식은 그 대신 리스크가 크죠. 보통 이 책에서 소개되어 있다시피 1년에 뭐 한 50% 정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험에 대한 부분을 또 생각을 하면 또 부동산이 오히려 또 나은 투자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채권은 뭐 이자의 개념으로 채권이고, 근데 그러면은 가장 빨리 부자가 된 사람들은 어떨 것이고 우리 세대에서 부를 이룬 사람, 당대에서 부를 이룬 한국 사회 같은 경우에 뭐 카카오라든지 네이버라든지 NC소프트라든지 요 최근에 뭐 하이버라든지 이런 업체들을 봤을 때 이런 업체들이 출연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사실 주식 투자를 해서 한 사람들은 부자가 된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큰 부를 이룬 사람들은 결국 종국에는 이런 분들은 자기 사업을 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남들이 투자를 하고 싶어하는 사업을 만들어서 그것을 주식 공모라는 형태로 공모주라고 그러죠. 공모라는 형태로 공모를 해서
엄청난 부를 일궈낸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게 가장 큰 직행 코스죠. 내가 빌 게이츠나 또는 뭐 워렌 버핏이나 또는 최근에 테슬라에 있는 테슬라 같은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자기가 가장 좋은 방법은 첫 번째로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 사업을 만들어서 자기가 가장 잘하는데 자기가 잘하고 잘 알고 있는 분야에서 자기 사업을 만들어서 그것을 공모를 통해서 주식 공모를 하고 그걸 통해서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큰 부자가 되는 그런 형태가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한 부자가 되는 방법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큰 부자가 되고 싶다, 일가를 이루고 싶다 하면은 주식을 공부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자기 사업을 하십시오. 창업을 하시고 자기 사업을 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일을 열심히 하라는 거죠. 월급쟁이를 하라는 게 아니고 월급쟁이는 부속되어 있는 사람이고 주체적인 자기 통제성을 가지고 자기 주도력을 가지고 자기 사업을 하는 그래서 부자가 되는 그런 방법을 택하는 게 가장 좋은 것이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 같은 경우 자기 사업이 없다든지 자기 아이템이 없다든지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주식 투자라든지 투자 행위를 가져갈 수 있겠죠. 그래서 성격적으로 보면 이런 그 주식 투자에 유리한 사람들은 뭔가 주도적인 카리스마가 있는 그런 사람이라기보다는 약간은 신중하고 그 다음에 전체를 꿰뚫어 보는 어떤 그런 신중한 마인드, 그 다음에 약간의 계산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외향적인 사람보다는 오히려 내향적인 사람이 투자하는데 오히려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 성격적으로. 이 책에서도 투자자의 어떤 성향이라든지 마인드라든지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 주식에 대해서 그 주식에 대해서 주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투자자 자신에 대한 어떤 파악이고 자신의 어떤 그 투자로서의 어떤 자세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걸 써놓고 있습니다. 대체로 이게 주식 투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크게 주식 투자에 대해 제가 아는 주식 투자의 대가들은 크게 세 명인 것 같아요. 첫째는 벤자민 그레이엄이고, 두 번째는 워렌 버핏이고, 세 번째는 이 책의 저자인 피터 린치죠. 그래서 각각의 벤자민 그레이엄과 워렌 버핏과 피터 린치의 어떤 차이점이 뭐냐 봤을 때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을 건데, 공통점은 가치 투자를 했다는 거. 그러니까 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기술적인 투자, 그래프를 본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부분으로 투자를 한 건 아니고 이 회사의 어떤 재무 지표라든지 그런 어떤 건전성이라든지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주안을 둬서 투자를 했다는 거, 그게 공통점일 거고요. 그 다음에 가치 투자다 보니까 또 상대적으로 장기 투자를 지향했다는 거. 그래서 가치가 저평가돼 있을 때 장기 투자를 장기 투자라고 하면 적어도 3년 이상, 이 책에서는 3년 이상, 뭐 일반적으로 10년 정도를 이 세 명도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벤자민 그레이엄은 현명한 투자자라는 자기 책에서 얘기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니까 주식이 저평가됐을 때 사서 그것이 평가가 고평가 또는 그 평가가 나왔을 때 파는 그 시기가 언제인가는 상관없이 가령 요새 뭐 철강업이나 이런 주식이 뜨고 있는데 뭐 가령 그런 수준이
우리가 PER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PER, 주가 수익 배율이라고 하는 PER이 10 정도에 형성이 돼 있다 하는 주식인데, 이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이 자기가 투자하려고 하는 주식이 한 8 정도 형성이 돼 있다. 그러면은 저평가되어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봤을 때는 시장보다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10까지 될 때까지 20%를 먹기 위해서 투자를 한다는 얘기죠. 벤자민 그레이엄. 그런 투자 성향을 지니고 있는 게 벤자민 그레이엄이라고 하면, 워렌 버핏은 어떤 형태냐면 10% 주가 아까 얘기했던 주가 수익 배율이 10이라고 그러면 향후에 계속 10이라고 그래도, 지금 현재 10이고 향후에 10이다 하더라도 그걸 계속 보유한다는 거죠. 10이 됐든지 약간 뭐 12가 됐든지 이러한 경우에도, 왜 그러면 그러면 뭐 주식에서 이득이 없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득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PER을 이루고 있는 주가 수익 배율이라는 것 자체가 EPS 곱하기